극장에서 봐야 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와서 방금 봤습니다. 역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는 그 철칙을 또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김성식 감독은 제가 헤어질 결심을 만들 때 조 감독이었어요. 그 전에 기생충의 조 감독이었죠. 그런데 이런 영화를 만드네요. 이게 참 어떻게든 기생충과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런 지루한 영화를 만들고 있지 저 감독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헤어질 결심처럼 얌전하고 그 조용한 그런 로코를 만들던 데 참여했던 조 감독이 이렇게 박력 있고 활기 있고 이런 영화를 만들 줄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각본을 저한테 보여줬을 때 그때 이제 그때가 이제 먼저 놀랐고 영화를 보니까 더 놀라게 됐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이렇게 충실하게 오락에 집중하는 이런 영화는 참 오래간만에 보는 기분이고요. 아주 오랜만은 아니죠. 밀수란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런 기분을 맛보게 됐습니다. 같은 회사의 영화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께 질문을 하나씩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께도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 영화사에서 각본을 줬나요? 네, 그 헤어질 결심을 끝나고 어떻게 할까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외운외강의 조성민 프로듀서님께서 그 빙이라는 시나리오를 먼저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예전 기본 초창기 시나리오는 되게 단순한 오커트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봉준호 감독님과 특히 박찬호 감독님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색다르게 만들겠다는 강박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특색 있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경이라든가 빙의를 한 멈천의 얼굴 이라든가 약간 블루를 활용하면서 그런 특색 있는 영화를 좀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설경이라는 게 원래 없었다고요, 각본에? 원래는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약간 부적처럼 사용했었고 저처럼 이제 칼을 꼽아서 이제 구체화되는 판타지 세계가 열리는 건 없었거든요. 저만의 영화적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판타지 영화 끝날 때 가니까 거의 그건 무슨 코즈믹 호러? 무슨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막 가버리는데 와 정말 우주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그래서 그 상상력이 좀 한계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을 더 벌리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저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배우죠.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항상 저희들은 이제 그것부터 물어요. 누가 나와? 이거부터. 아마 보통 관객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캐스팅 과정 어떤 배우들을 어떤 역할에 생각했는지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각색을 시작할 때부터 강동원 선배님 생각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있었죠. 만약 줬는데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이러면 다시 조감독 해야 되나? 그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영화 조감독을 해야 되지? 그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선배님께서 바로 읽고 해주셔서 정말 죽다 살았죠. 예.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축하한다고 막 다들 옆에서 주변에서 인사를 전했었는데 어땠어요? 처음 각본 읽었을 때? 우선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임필성 감독님과 함께 약간 합숙을 한
한 1, 2주 정도 하면서 거의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여러 가지 작품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던 시간을 보내고 임필성 감독님께서 제가 호러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아시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셨었다고 하시면서 유승환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유승환 감독님을 만나러 가자 이래서 외유내강 사무실에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거기서 그냥 대화를 나누며 뭐 이랬는데 갑자기 바로 시나리오를 주셨던 게 전 박사였고 그때 그러니까 임필성 감독, 유승환 감독 두 사람이 친하고 근데 동원 씨는 두 사람 몰랐어요 그 전에는? 네, 잘 몰랐었어요. 임필성 감독님만 오메가메 마주치고 유승환 감독님도 뵌 적은 있지만 네, 친한 관계는 전혀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다리를 놔주셔서 이렇게 더 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임필성 감독 자기는 영화를 못 만들면서 다리만 놔주고 예. 그래서 그 읽었더니 어땠어요? 근데 동원 씨는 그런 얘기 좋아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오컬트 뭐 네, 귀신. 저는 오컬트물을 좀 꽤 좋아하고요. 그리고 판타지 장르를 제가 막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드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에는 신업도 가끔씩 쓰고 하는데 저는 다 판타지만 쓰더라고요. 네. 시나리오 쓰는 거는 감독하려고? 아니요. 그냥 일단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 작가님 제가 신업도 쓰고 작가님한테 보여드리고 제작자로서 네, 개발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봤을 때 되게 신선했었어요. 네, 너무 신선했고 잘 만들면 관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되게 상업 영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제가 그 전작에 브로커를 했었고 브로커는 뭐 되게 상업적인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이런 영화 하면은 관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었고. 무속이나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요? 검은 사제들 할 때 제가 거기에도 무속 신앙이 조금 녹아 있는 지점이 있었어 가지고 그때 무속인 두 분을 만나 뵀었는데 되게 되게 좀 뭐랄까 신선한 느낌? 네, 그랬었는데 이 극 중에 박정민 씨 같은 그런 사람들 그렇죠. 네, 그래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속 신앙 한국 무속이 어쨌든 되게 한국적인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 예, 저도 경험은 많지 않은데 무속 우리나라 전통의 그런 민간의 무속 신앙이 묘사된 작품들 언제나 흥미롭고 나도 언제가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많아요. 그 굿이라든가 특히 굿의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여러 가지 상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 연구할 거리가 많은 그런 일종의 공연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 원혼을 달래준다거나 또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제의 같은 것이 참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언제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우들도 얘기를 해보죠. 또 어떤 캐스팅? 캐스팅은 의외로 다 순조롭게 했었는데 이솜 배우님 원래 생각했던 대로 했고 다 캐스팅이 다 순조로웠는데 이솜 배우님은 뭐 시나리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눈 연기하는 게 흥미롭다고 하셨어요. 눈 흥미롭다. 동공 연기를 내가 해야 된다. 극장에다가 봤다 안 봤다를 눈알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네.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흑자를 조였다가 풀고. 그걸 연기로 한다고? 네, CG도 했습니다.
기분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 그리고 그다음에 범천 캐릭터한테 호준호 선배님 캐릭터는 아마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목적은 어쨌든 간에 뭐 목적이라면 단순한데 뭐 이 사슬 결계에 갇힌 세상을 나와서 뭐 어디든 가서 한국을 뭐 대한민국 사람들 다 돌아가면서 빙의하면서 뭐 한국을 집어삼킬 수도 있고 세계도 집어삼킬 수 있고 그런 욕망인데 뭐 그렇게 연결하더라도 되게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서로 얘기를 하면서 잘 풀어갔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또 보시면 아직도 어려워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처음 한 번 봤을 때는 범천의 범천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동원 씨 할아버지가 펼친 그 결계, 그런 것의 논리랄까요? 그 세계관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두 번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고, 근데 조금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일단 범천은 어쨌든 원래 비하인드를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좀 예전부터 비하인드 쭉 적었었는데 범천은 어렸을 때 신병을 앓다가 이제 어디 공주 충청도 어디의 그 산골에 있는 범천 다른 이름이죠. 스승 자신의 스승이 범천인데 그 스승을 탐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 빌려 써서 그래서 그 빙이라는 기술을 습득해서 이렇게 무당들을 사냥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분출하는 캐릭터 설정을 체험을 잡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이제 그 태안 당주무당의 천조부를 이제 해하려고 했는데 그 당주무당에 의해서 결계에 갇히게 되면서 그 결계를 풀기 위해서 그 유경의 눈을 계속 찾아다녔던 것이죠. 예. 그 손가락을 자르는 거는 뭐예요? 손가락 자르는 거는 예전 조선시대 성모사설의 그런 그 영역을 이용해서 하는 그 이야기를 있었는데 거기서 발췌를 좀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손가락에 원혼이 가진 손가락의 그 영역 자체 손가락 끝에 모아서 그걸 잘라서 죽통에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역을 이용해서 빙의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저만이 만들었고 그 손가락을 잘라서 넣었다는 건 어느 이 성호사설이나 그런 데서 좀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김종수 씨, 또 이동희 씨 그런 배우들에 대해서 한번 해주세요. 김종수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미양의 워낙 팬이고 특히 저는 보안관을 좀 되게 좋아했습니다. 보안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보면서 뭔가 가녀린 것 같은데 강인한 이미지가 있으면서 예, 북을 치면 왠지 잘 오실 것 같은 듯한 이미지를 풍기고 다니셔서 예, 그렇게 캐스팅한 것 같고 동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아가씨에서도 뭐 별 그건 없지만 거기서 참고를 많이 했었고 뭐 극한 직업 특히 거기서 좋았었고 동원 선배님이랑 브로커에서 좋았었고 예, 그 되게 저랑 동갑이라서 또 친근해서도 캐스팅한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예, 아마 동희 씨 같은 경우 비하인드는 좀 약간 부사장이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조감독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감독과 조감독의 관계 약간 그걸 많이 또 대입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 동희 씨가 아주 제대로 중간중간에 지루하진 그런 순간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템포가 느려질 만하면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대사들을 많이 해서 영화를 굉장히 살려줬던 것 같아요. 그 ADR, 그러니까 나중에 후시 녹음으로 추가한 대사들도 많은가요? 네, 뭐 주변 오프 사운드로 들리는 대사들은 좀 녹음을 좀 했었고 동시를 많이 살렸던 것 같아요. 동시 기본적으로 많이 살리면서 네. 근데 퀄리티가 안 좋은 게 좀 있어서 녹음 상태가 좀 안 좋은 것들은 좀 후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막 애들이 그런 것들은 시나리오 없던 게 많았었는데 동희 씨랑 이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그 암사동을 계속 걸으면서 서로 아이디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오후 3시인가? 그때부터 걸었는데 밤 8시까지 걸으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네. 진짜? 네. 서로 저에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서로 아이디어에 작전을 많이 짰죠. 자, 10번 웃기면 5번 터뜨리자라는 작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원 씨는 그 즉흥 대사가 좀 있었어요? 다 각본대로 했어요? 저는 뭐 거의 각본대로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원래 트립을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뭐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미리 얘기해서 대본을 고치고 들어가도 현장에서 애드립은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선배님은 정해진 그건데 시나리오 단계에서 얘기를 좀 해서 확실히 정하고 가는 그런 분이셔서 저는 오히려 더 편했고 뭐 각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각본 단계에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편이죠? 네, 각본 단계에서 의견은 근데 저는 대사보다는 웬만하면은 있는 데서 해결하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의 뭐랄까 조금 더 매끄러울 수 있다거나 뭐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관객 입장에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동원 씨 의견으로 뭐 추가됐거나 고쳐진 장면이 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범천 관련해서 천박사의 감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싸우고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뉘앙스를 제가 좀 느껴서 그때 참고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맞아, 거미 그 얘기도 했었군요. 검이 합쳐진다. 원래 합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의견을 주셔서 그걸 합치자. 네. 그거는 정말 각본에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네. 그렇죠. 원래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네. 저는 보통 시나리오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그렇죠. 그 각본 아무리 열심히 써도 그 맹점이랄까? 그 당연히 이렇게 옆에서 그러니까 있을 법한 장면인데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정확히 짚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거 뽑을 때는 엑스칼리버 같았어요. 그래서 막 동서양의 여러 그 신화나 무속의 요소들이 다 막 합쳐진 것 같아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무술 액션 장면들이 참 많잖아요. 그 동원 씨 워낙 잘하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 그 막 식은 죽 먹기인가요? 강동원에게는 저 정도는? 이 정도는 사실 저한테는 좀 쉬운 액션에 속하고요. 특별히 훈련이 없어도 제가 만약에 뭐 무술팀에 뭐 할 거 없냐 이러면은 안 와도 된다 하는 정도고 워낙 무술팀이랑 호흡도 많이 맞춰보고 무술팀이 제가 얼만큼 하는지를 딱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훈련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해보는 무술 감독님이긴 했는데 그래서 처음 가고 나서부터는 뭐 부르진 않더라고요. 네. 예, 제가 지금 전란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거기 동원 씨가 출연 중이고 거기 좀 액션이 조금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것들이 많죠. 고난이도죠. 네. 그래서 그 매일매일 찍는 분량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이도 이제 더 이상 뭐 20대는 아닌데 정말 대단한 운동신경과 그 나이는 들지만 경험이 또 많이 쌓이니까 그래서 더 쉽게 해내는 것 같아요. 더 똑같은 걸 해도 더 멋있게 폼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쌓은 거죠. 예전보다는 확실히 힘을 덜 쓰고 더 효과적이게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그리고 예전에 훈련 받으면서 있었던 아이디어 그때 쓰지 못했던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 예. 뭐 이를테면 뭐 검 같은 경우는 군도나 여기에도 조금씩 녹아 있긴 하지만 군도나 형사할 때 정말 5개월, 6개월 뭐 이렇게씩 계속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 때는 일주일에 6일 훈련을 했었어요. 예, 5개월 동안. 예, 그래서 그게 지금도 다 남아 있죠. 연기는 이제 액션 말고도 드라마 장면들이 그게 이제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이 영화는 또 좀 유머러스한 장면과 뭐 진지하게 하는 장면 또 뭐 할아버지 생각할 때 동생 생각할 때는 이게 막 가슴에 이제 막 눈물이 차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 서로 다른 장면들, 다른 분위기의 장면들이 다 매끄럽게 넘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런 거 좀 어렵죠? 어때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웃긴 사람이야. 그냥 잠깐 보면 그렇지만 얘기를 해보면 뭐 되게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더 친해지면 그 사람의 과거도 알게 되면은 와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저런 일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천 박사도 아픔은 뭐 가지고 있지만 늘 뭐 아닌 척 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그 아픔을 어느 정도 극복한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캐릭터가. 네, 그 아픔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물론 할아버지와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만약에 그 복수를 못한다 해도 계속 잘 살아갈 그 정도 사람으로 네, 생각을 하고 네, 연기를 했었습니다. 좀 유머러스한 장면들에서 좀 코믹한 대사를 막 할 때 예전보다 확실히 좀 능청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희 씨하고의 그 주고받는 합이 참 재밌게 한 순간도 지루하지 않게 잘 주거니 받거니 탁구 치듯이 그렇게 봤습니다. 또 배우들 얘기를 더 하자면은 박정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박정민 그 벽에 그려진 그림 나올 때부터 웃기 시작합니다. 정민 씨는 뭐 별다른 디렉션은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무당처럼 해주세요라는 한마디였는데 본인이 알았어 믿어주세요라고 혼자서 이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하신다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썼던 것 같습니다. 후시에 썼던 데도 약간 목소리 좀 약간 더 맛깔나게 좀 더 바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네, 배우예요? 자신감이 되게 넘치던데 형님은 뭐 믿어주십시오 약간 이렇게 하던데 저한테. 네. 나하고 할 때는 안 그러시는 헤어지기 하실 때는 예. 그리고 저 일장춘몽이라고 단편 영화를 했고 두번 해봤는데 그렇게 자신 있는 그런가? 전란에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영화 그 몇 퍼센트쯤 진행됐을 때 그 장면이 나오나요? 정확히 절반 그죠? 정도입니다. 예. 그런 저희가 것 분기점 같아요. 예. 아주 절묘하게 배치된 장면이에요. 저 그 영화의 한복판에 딱 들어가서 굉장히 분위기도 확 바꿔주면 데다가 여러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고, 근데 그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을 하는 것, 그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참 그 각본 쓸 때 어렵잖아요. 그 관객한테 정말 떠먹여 주듯이 너무 설명적인 이건 지금부터는 설명입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재미없으니까 얼마나 그것을 흥미를 유지하면서도 또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느냐, 이것이 각본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주 잘 구사된 장면이라고 봤어요. 네, 그뭐 정민 씨가 하는 대사 부분 시나리오에는 뭐 글로 적기는 참 쉬운데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편집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때 유성환 감독님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맞은 아이디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편집을 해주실지 확실히 저보다 노하우가 너무 좋으셔서 훌륭하셔서 그 부분 도움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 그렇죠. 밀수에서도 박정민 네. 재밌었잖아요. 그 장면에서 혹시 뭐 메이크업도 변화가 있나요? 선녀 빙의했을 때와 아닐 때나? 뭐 변화는 없는데 연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이나? 네. 진짜 나도 그게 궁금했어요. 변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 봤는데도 그렇게 유심히 봤는데도 빙의했을 때는 더 피부도 매끈하고 막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정민 씨 연기할 때 제가 봤었으니까요. 바로 앞에서 정민 씨 고개 각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명 자체가 조금 달라 보이고, 그러니까 빙의 됐을 때는 확실히 턱을 당겨서 이제. 네. 그 정말
너무나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거기 특별 출연 한 분도 깜짝 놀라게 만들던데. 그렇죠. 뭐 영화 다 보셨겠지만 예, 이미 보셨으니까 뭐 네. 비밀은 아니죠. 비밀은 아니고 뭐 처음에 선녀에 어울리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근데 잠깐 나와야 되는데 잠깐 하고 가시던데 이미지를 제일 먼저 찾았죠. 그러니까 여러 배우를 생각하다가 이왕하는 거 내가 좀 팬으로서 직접 만나보고 싶은 배우를 하고 싶다. 다행히 했는데 운이 너무 좋아서 딱 그때 스케줄 딱 비시더라고요. 잽싸게 오셔서 찍고 오셨습니다. 예. 그 저는 처음에는 잘 몰라봤어요. 상상도 못했고 저는 정보가 없이 봐가지고. 근데 저런 역할은 한씬 나오고 끝일 텐데 이렇게 단역 배우가 할 것 같은 역할인데 저렇게 아름다운 단역 배우가 어디 있었지 하고 잠깐 깜짝 놀랐다가 나중에는 빙의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계속 연기를 하지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했는데 뭐 제작자는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유승환 감독은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유 감독님 그런 얘기 좀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관객분들이 9월 27일에 선택을 잘 해주시면 아까 제작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즉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나오시지. 대중의 심판을 맡기겠습니다. 예. 그 저희 결말에 다음 그러니까 속편을 예고하는 그런 것이 아주 강하게 심어져 있죠. 그래서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이라면은 입소문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 같아요. 재밌으면 또 다음 걸 보고 싶으니까 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또 어떤 마귀를 쫓아내는 또 흥미로운 활극을 펼칠지 또 보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자꾸 더 보게 만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슬슬 관객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앞에서 세 번째 줄에 검은 옷 입으신 마이크 드릴 거예요. 빙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는 다른 공포 영화나 이런 장르의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현대적으로 그려진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원작 웹툰에서만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은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어떤 점이 현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셨어요? 대화 맞네요. 관객과의 대화 맞네요. 보통 굿이라고 하면은 전 아까 박찬욱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쇼나 공연처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천 박사도 그냥 계속 정장을 입고 다니시고 하고 조명탄이 들어있는 총을 쏜다거나 하는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가미된 것 같아가지고요. 처음 시나리오 제 성향이 좀 많이 녹여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전공이 또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이 작품을 처음 만들 때 리듬이나 템포로 생각했던 게 카우보이 비밥이었거든요. 약간 그걸 생각하면 그게 현대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쿨함이 좀 많이 나는 되게 그냥 신박한 영화를 좀 만들고 싶어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 성향이 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박하다는 말 또 엉뚱한 생각이 나는데 대사 중에 신박한 놈이다 사기꾼으로 사기를 친다? 뭐지? 사기꾼인 척 사기를 친다? 네네. 그런 대사가 있죠. 범천 대사로. 네. 그게 참 그 대사가 신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박사 캐릭터를 너무 잘 요약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 대사가 사실 되게 중요한 대사인데
그냥 흘릴 수도 있는 대사인데 천 박사는 어쨌든 사기꾼인 척하면서 이제 그 범천을 찾아내려고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니까요. 보통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꾼이 아닌 척을 하잖아요. 그게 사기꾼인데 사기꾼인 척 사기를 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거기에 천 박사의 역사와 그 감정이 다 담겨 있는 그 아주 절묘한 대사, 그런 묘사, 그런 정의였다고 생각이 두 번째 보니까 들더라고요. 역시 영화 두 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이 되셨어요? 예. 다음 분. 저기 중간고사 보기 전날 보러 온 고3. 아이고. 우리 영화에 나온 중이 생각나는. 저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 영화 끝나자마자 개봉날부터 1월까지 예매 다 했거든요. 가족들이랑 보려고. 그 제 질문은 강동원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영화에서 빙의된 마을 사람들이랑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동원 배우님이랑 이선 배우님이 밤에 이제 숨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하시면서 힘든 적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장면을 찍으면서 제가 그때 새삼스레 다시, 제가 원래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이거는 뭐 빙의를 가장한 액션 영화 아니냐 그랬더니 다들 그때 제작진에서 웃으면서 맞다고 정확히 시나리오를 읽으셨습니다. 뭐 그래서 고생 좀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씬 찍을 때 저희 며칠 찍었죠? 밤에? 4일? 네, 4일 좀 찍었어요. 4일 내내 뛰어다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밤에 뛰니까 이제 요즘 갈수록 밤 촬영이 힘들어져가지고 저도 갈수록 밤 촬영이 힘들어져가지고 그리고 되게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힘들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구두를 신겨가지고 예. 죄송하더라고요. 예, 그 장면 진짜 독창적인 액션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범천의 능력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그 손가락이 든 통을 하나씩 가져다가 그걸 이용해서 막 영혼을 막 보내가지고 자기가 되어서 막 이제 쫓아오는 그런 장면인데 누가 이제 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보통의 액션 영화 쫓기는 뭐 추격전을 할 때는 적이 어디서 이렇게 자기를 따라오는지도 알 수 있고 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걸 모르게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액션 시퀀스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원작에는 없는 거죠? 네, 원작에는 없고 막 죽통을 많이 퍼부어서 막 범천이 애걸복걸하는 걸 되게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죽통 터진 쾌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천 박사는 어쨌든 싸움을 잘하지는 않으니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피하면서 특히 동원 선배가 이렇게 내 동생이 치거나 이런 모습이 상상했을 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들이 이렇게 스타들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재밌어하죠. 자, 또 제일 먼저 저요라고 기다리는 동안 궁금한 거, 그 범천이 그 역할이 누구야? 화랭이인가요? 그 네네. 우화 중에 윤병희 배우가 맡은 화랭이. 를 이제 그가 도망가려고 했을 때 잡잖아요. 네네. 그때 이렇게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고 네. 그럴 때 너무 표정이 무섭던데. 네. 그거는
뭐 조명, 분장, 예. 배우의 연기, 뭐 그게 다 어우러진 결과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거기. 이게 사실 비하인드를 얘기해주면 그때 그 시간이 한 5분인가 남았어가지고 조명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우연히 이렇게 딱 찍었는데 이게 우연치 않은 결과를 뽑아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계획을 하지 않고 야 이따 빨리 찍자 일단은 해가지고 선배님 이렇게 무섭게 해주는데 선배님 좀 죄송한데 막 급하게 제가 막 디렉팅을 줬던 것 같은데 그걸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좀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 거기 그 조명이 약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있는 조명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조명도 희한하고 현정, 내가 아는 그 현정 네, 맞죠? 예, 그 저하고도 많이 일했던 분장 감독 현정의 분장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허준호 배우님의 그 표정이 진짜 섬뜩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제 시간이 없어 쫓기다 보니까 짜증이 약간 섞이셔서 실제로 그 표정이 나오셨나 모르겠는데 뭐 이제 와서 말하지만 좀 죄송하네요. 예, 이제 마이크 받으셨어요? 네. 그 제가 궁금한 건요. 그 강동원 배우님 영화 중에 영적인 힘이 아예 통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이 듣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치성검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당주무당 대대로 천시일가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이어받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자세가 나오지는 않지만 치성검 다루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능력이 많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설경이 열릴 때도 그렇고 그게 다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엑스칼리버를 뽑는 것도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 신발은 없지만 칼발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재밌어지려면은 완벽한 사람이어서는 또 곤란하잖아요. 어떤 약점도 있고 어떤 데서는 또 출중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산 사람이 아닌 것을 보는 능력 그런 눈은 또 다른 사람이 또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힘을 합쳤을 때 완전체가 되어서 또 그때부터 쾌감이 막 폭주하면서 그런 재미들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좀 능력을 배분하는 것도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감독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는데 이 신발은 없고 칼발만 있으니까 이제 칼발이 정말 할아버지보다 훨씬 센 거죠. 네. 본인도 몰랐지만 그걸 쓸 만한 상대를 못 만나서 몰랐다가 이제 범천을 마주하게 되면서 본인이 그걸 깨닫는 그런 설정을 제 스스로는 일단 마음속으로 잡고 갔어요. 네. 근데 그 이동희 강도령이 이제 유경 씨 집에서 이제 그만 가자라고 할 때 설득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걸 그 장면 보면은 말발도 아주 칼발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그때 연기가 참 능청스럽고 정말 적당하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 연기가 참 좋았어요. 그때도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연기를 하셔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컨셉을 잡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작정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날 네. 그때랑 그 굿 할 때랑 다 이렇게 딱 설정을 처음부터 잡아놓고 갔었는데 그 굿 할 때는 감독님한테서 화를 내고 있겠다라고 그 이제 실제 무당분들 보면 막 고객분들한테 막 화내잖아요. 그거를 되게 좀 재밌게 표현하고 싶었고요. 반말하고 막. 네네네. 그걸 재밌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끼리는 그냥 도울 선생님 버전으로 도울 선생님 버전으로 아 김용욱 선생. 네, 제가 그렇게 설정을 잡고 갔었어요. 이거 재밌다. 레퍼런스가 있었구나. 예, 또 다음 분. 이번 동원 씨가 한번 골라. 그러면 여기 앞에 남자분, 네, 안경 쓰신 분? 네, 안경 쓰신 분 아까부터 계속 배우고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덕분에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강동원 배우님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완료형 좋아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얘기를 왜 오셨나요? 이제 왜 그러냐면 필모그래피를 이제 좀 보고 있으면 배역이 거의 겹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도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군도 같은 작품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캐릭터에서 약간 능청스러움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항상 탑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런 연기도 좋아하고 이번 천박사도 그런 캐릭터였고요. 근데 그런 능청스러움이 원래 본인이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라서 연기에 녹아낸 건지, 아니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연기로서 만들어낸 건지, 그게 전부 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제가 능청스러움이 제가 개그 할 때 그런 쪽 개그를 좀 좋아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코미디 연기를 하는 걸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고 코미디 할 때가 제일 좀 즐겁더라고요, 연기할 때.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코미디가 있긴 하지만 좀 능청스럽게 그렇게 하는 코미디도 있고 타이밍적인 코미디도 있고 이런데, 저 타이밍 코미디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캐릭터는 정말 전우치의 능청스러움, 그리고 검사회전의 그 사기꾼 같은 그런 게 섞여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간쯤에서 또 새롭게 표현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제가 능청스러움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건 감독님이 더 잘하실 것 같으니까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능청스럽진 않으신데 내면에는 약간 그런 수다스러움과 능청스러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 표현이 안 돼서 아직 배우로서 할 역할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걸 보여주지 않으실까, 색다른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우치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 영화 처음 딱 한 10분만 봐도 전우치 생각이 많이 바로 들었어요. 제가 강동원 씨 그리고 최동원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제일인지 몰라도 하여간 가장 좋아하는 몇 개 작품 중에 전우치가 있어서 항상 전우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동원 씨 매력의 아주 절정이었던 영화였거든요. 이 천박사 나오기 전까지 그 천박사가 더 전우치가 그보다 못한 영화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눈동자와 그 입가의 그 감도는 그 장난기 있잖아요. 그런 개구쟁이 같은 눈에 그냥 장난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런 표정이 정말 사랑스럽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이 영화 천박사도 그런 매력을 잘 살린 또 하나의 대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하나, 둘, 세 번째 줄 맨 왼쪽에. 예.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후반부에 캐릭터가 되게 많이 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폭력에 비해서는 상처가 되게 여기 조그맣게 상처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영적인 힘 때문에 이번에도 보호가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힘을 제외하고도 되게 튼튼한 캐릭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튼튼한 캐릭터인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그렇게 때리진 않고 약간 복부와 팔, 그 다음에 그 위주로 때리는데, 아마 실성감이 있어서 그 파장 같은 건 살짝 보이거든요.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그런 식으로 해서 데미지를 그렇게 크게 안 입는 느낌으로 약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직 좀 부족했네요. 저희 찍을 때도 되게 그거 가지고 서로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맞으면 사람이 죽지 않나. 그래서 원래는 제가 도망 다닐 때 배를 막 맞았는데
있었는데 도망 다닐 때 뭐 배를 부여잡고 이러는 건 없었어요 시나리오에. 아무리 봐도 관객분들이 방금 그렇게 세게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면 이상할 것 같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이러고 가고 뭐 그런 걸 했었어요. 네. 나름대로 애썼다고 합니다. 사실 늘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신경을 늘 쓰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당한지 참 정하기가 늘 고민이에요. 특히 이런 류의 영화에서는 그걸 어디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되느냐. 이게 막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나오는 영화인데 그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항상 선택의 고민을 만들죠. 뭐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그리고 마지막에 유경집에서 끝내잖아요 영화를. 엔딩 찍고 나서 저희끼리는 이거 병원에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집은 들여다줘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죠. 그 집에서 이게 스토리가 출발하는 거니까 유경의 이야기가. 근데 참아 내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는데 촬영 감독이 나는 처음 본 이름이었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랑 연출부 생활을 제가 해무 연출부랑 기생충 다만악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저 촬영 홍교표 촬영 감독님 밑에 버스트였어요.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게 한 9년 전부터 이렇게 막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저랑도 동갑이고 친구인데 그런 서로 잘 맞아서 이제 했던 게 좋았고 신인 감독인데 이제 좀 약간 신인 촬영 감독을 해줬던 외은혜관 제작진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조 감독 생활하면서 그쪽은 촬영 퍼스트였고 그래서 서로 자기 오야지 욕하고 그러면서 그 힘든 시절을 견딘 그런 케이스죠. 네, 헤어지기 결심 때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그 정말 신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앵글도 정확하고 사이즈도 정확하고 렌즈 선택도 좋고 조명도 좋고 다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했거든요. 그 데뷔하는 마당에 촬영 감독도 데뷔하는 사람을 쓴다고 하니까 괜찮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신인 감독에게는 노련한 촬영 감독을 붙여주고 영화사들이 그렇게 제작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처음 하는 사람들끼리 붙여줘서 이게 무슨 배짱인가 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저는 신인 감독님들이랑 작업을 되게 많이 해봤었어요. 맞아, 그렇지. 그런 게 유명하죠. 네, 많이 했었고 그때마다 늘 이제 베테랑 촬영 기사님을 붙여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저도 느꼈던 게 그 시너지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덜 여는 전략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너지가 저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 한번 뭔가 입증해야 된다. 뭔가 저 노땅들한테 뭐 좀 보여주자. 예. 이런 이제 투지로 막 의기투합해서 더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게 되죠. 신인 감독과 노련한 촬영 감독이 만났을 때 잘못되면은 뭐 좀 새로운 거 해보려고 감독이 의욕을 보일 때 노련한 촬영 감독이 뭐 그걸 왜 그러냐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뜻을 못 펴는 그런 신인 감독들도 종종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좋게 작용한 아주 훌륭한 예를 보여준 것 같아서 지금 보기에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음악 강래네 씨가 아주 큰 활약을 했네요. 네, 강래네 감독님이 그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푸라기하고 잡고 싶은 짐승들의 음악 감독으로 데뷔를 하셨고요. 또 저랑 또 나이대가 비슷하셔서 서로 음악 컨셉을 잡을 때 강래네 분은 여자분이십니다. 예.
여자분이신데 약간 파워풀한 음악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매드맥스만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국악 뭐 다 뭐 신인 감독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짬뽕을 한번 시켜서 한번 두들겨 보자 북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 같고 마지막 음악 감독들은 그러니까 음악들 컨셉들은 좀 약간 좀 더 웅장해지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컨셉을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막그 합창은 아니고 사람 목소리도 쓴 것 같고, 네네네. 그 타악기 많이 쓰고 잘 영화에서 잘 듣지 못하던 악기들을 많이 편성했던 것 같고요. 특이한 시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천박사가 힘을 받을 때는 일렉트릭 기타가 그냥 쥐잉 하고 울리니까 아주 통쾌하고 신나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줬습니다. 또 누가 하실까요? 저기 형광 연두색으로 그 전화기에 저요라고 쓰신 분? 방금도 사운드적인 부분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장르 특성상 사운드가 중요하고 실제로 영화 속에서 많은 효과음들이나 음악이 사용되었는데 혹시 사운드 연출 부분에서 혹시 특히 더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특히 그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방울 소리. 사실상 방울 소리의 노이즈와 막 뭔가 기괴한 소리들을 좀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범천이 빙의할 때 주문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몸 구원들이다라는 말을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저희만의 주문을 좀 만들었는데 그걸 녹음해서 앰비언스처럼도 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칠성검 소리에 좀 심혈을 좀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좀 차별화를 위해서. 일반 쇠뭉치가 아니고 영적인 쇠뭉치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서라운드 효과를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범천의 그 주문 소리는 제가 그 집에서 비메오로 들을 때는 정말 잘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됐던 건데 이런 극장에서 보니까 정말 공들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방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안 울리던 방울이 이제 그 처음 울릴 때 그 이솜씨 동생 그 장면에서 참 영화적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천박사가 그때까지는 되게 자신만만하고 여유 있고 좀 장난기도 있고 그래서 뭐 다 자기가 정리할 수 있다는 듯이 하다가 거기서 그것이 뜻밖의 울렸을 때 울리네. 이럴 때 웃기기도 하고 섬찟하기도 하고. 네, 네, 그 연기가 참 장면이 좋았어요. 어쨌든 제일 저한테 천 박사한테는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 관객들한테도 딱 보여주는 터닝 포인트였어서 그 이제 생각났네요. 애드립. 그때 대사가 애드립이에요. 네. 방울이 울리네. 너구나.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한 마디도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없었죠. 다른 게 뭐가 있었던 아니 거예요? 그 원래 순서를 약간 바꾸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너구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말씀 잘하셨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원래 방울이 한 번 울리고 이제 한 번만 울리고 하시는 거였는데 선배님이 이제 2번 울리자 해가지고 저 텐션을 더 강화해서 오히려 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영화적으로는 나는 제일 좋은 순간이었어요. 뭐 굉장한 그 무슨 CG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게 아닌데 아주 단순한 그냥 샷의 편집일 뿐이고 근데 그냥 그 각본과 연기의 절묘한 그런 능력으로 아주 웃기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순간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어떻게 되나? 마지막 한 질문만 더 받을까 봐요. 자, 이제 감독님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기요. 예. 아이패드. 예.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주세요. 예. 뒤에서 안녕하세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웹툰이 원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웹툰의 2D적인 요소들을 3D적으로 영화화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또 조감독 연출부 생활을 하면서 VFX 담당, 비주얼 이펙트 담당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CG 특수효과 이런 것을 했는데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는 뭐 환경 자체가 예산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꼭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CG를 주구장창 많이 이렇게 첨가해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일 중요했던 것들 리얼한 베이스에 약간의 CG를 얻는다. 그 비율을 약간 리얼 7, CG 3 약간 7대3 비율로 좀 황금 비율로 해보자는 생각은 옛날부터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번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또 발전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7대3으로 하기로 하신 분이 그렇게 그 설경 결계 막 우주로 나가고 막 그런 걸 하시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아주 수준 높은 질문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재밌는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좀 인사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생애 첫 집의를 했는데 정말 영광입니다. 관객분들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박찬욱 감독님이 이렇게 모더레이터 해주셔서 정말 영광인데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들을 때부터 반응이 약간 왜 이런 걸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데 뭐 그 농담이고 그 저한테 유머를 정제하면서 잘 만들어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되게 감독님 현장에서 그 얘기 생각 많이 했다. 감독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모더레이터도 해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 정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9월 27일 날 개봉하니까 저 4DX도 제가 봤는데 재밌거든요. 뒤에 막 뜨거운 바람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목 뒤에서 의자가 심하게 많이 흔들립니다. 특히 제일 멋있던 장면 설경 안으로 들어갈 때 의자랑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으실 걸 생각되고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감독님이 이제 박찬욱 감독님께서 그 유머를 좀 정제해라 라고 하셨다고 얘기를 듣고 유머를 남발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관객분들이 좋아하실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튼 영화 오늘 일단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독님의 첫 GV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또 박찬욱 감독님이 이렇게 도와주러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관객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